안녕하세요. 탱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소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음까지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은 자소서의 질문에 어떤 질문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공통질문 3개와 대학별 질문 하나, 그래서 보통은 4개의 질문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소서를 내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만 제출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화여대나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4번 문항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문항 중에도 좀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자기소개서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각각의 번호마다 어떤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소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자소서에서 무엇을 보는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것이 좀 도드라지게 드러나도록 해줘야 하는지, 학생 입장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써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샘플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친구들의 예시가 다양하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몇 개의 패턴만 좀 이렇게 나누어서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문항이 1번부터 3번까지인데 이 1번부터 3번은 대학이 모두 똑같이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1번은 학습에 대한 경험, 2번은 학교 생활에 대한 경험, 3번은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등을 통한 이제 인성에 대한 영역, 이렇게 3가지 영역이 공통 영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 1번부터 3번까지는 똑같이 써놓고 4번만 대학별로 좀 다르게 제출을 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내가 자소서를 제출할 때 지원하는 대학은 달라도 학과가 유사해야 같은 내용을 제출해도 의미가 있다. 이걸 먼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열심히 이제 컨설팅해서 학과도 다 같이 정하고 자소서도 완성을 했는데 이 친구가 기계공학과를 쓰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갑자기 원서를 내기 직전에 이제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계공학과를 내려고 했는데 다른 학교는 생명공학 쪽으로 좀 넣고 싶다는 거예요. 기계공학과가 커트라인이 높으니까 생명공학과를 넣겠대요.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쓴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하게도 꿈과 연계되는 영역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는 다 뒤집어져야 돼요. 내가 의미 있게 활동한 부분이 내 진로와 관련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기계공학과를 중심으로 썼던 내용들이 생명공학과에 그대로 적용되진 않겠죠. 어쨌건 수정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2번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는 최소한 계열, 그리고 학과, 이런 부분들은 좀 통일성 있게 가지고 학교만 다르게 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아요. 물론 4번도 학교마다 다르지만 유사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자소서를 쓸 때 그런 수고로움,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자소서를 쓰려고 그러면 소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안 쓰고 진짜 나의 이야기를 하려면 소스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과 자소서를 동시에 이렇게 들여다본다 라고 생각하시고, 학생부에 내가 생각할 때 미흡하게 나타난 부분들을 좀 더 소명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소서를 쓰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그냥 학습 경험이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 경험이에요. 그래서 1번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천자인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천자인해기 때문에 사실 천자라고 하면 A4 용지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쓸 수가 없어요.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2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체로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다른 발전된 활동을 하나 더 넣는 형태, 그런 식으로들 많이 구성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학습 경험이잖아요. 그럼 입사관들이 나의 1번 내용을 가지고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학습 경험은 그냥 얘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나? 이런 걸 보려는 게 아니죠. 그건 학생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미.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학습에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 얼마나 왕성한 아이인가, 이런 부분들을 더 들여다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의 소스는 당연히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겠어요? 세부 특기 사항에서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죠. 세부 특기 사항은 얘가 수행 평가를 어떤 것들을 했고 수업 시간에 어떤 부분에 집중했고 학생이 어떤 이제 보고서를 냈고 이런 것들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써주신 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했던 경험을 생생하게 좀 더 중심 내용을 가운데 두고 내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지 쓸 수 있으니까 세부 특기 사항에서 많은 소스들을 끄집어 내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당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각종 경시대회, 과학 탐구대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수학 경시대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그 경시대회를 준비했던 과정 혹은 탐구대회를 준비했던 과정 이런 부분에서 지식적으로 새로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고 학습에 대한 즐거움 이 부분을 어떻게 느끼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궁금해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어요. 또 독서 같은 경우도 의미가 있고요. 이제 독서를 통해서 학습의 모티브를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교과목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도 풀어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학습 관련된 동아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내가 교과목뿐만이 아니라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공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은 상당히 의미 있는 1번의 소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에 쓸 수 있는 내용이 무조건 교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대체로 최상위권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보통 수행평가에서 본인이 심화학습으로 들어간 내용들을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의 양력에 대해서 궁금한다면 물리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개인적으로 그 관련된 책을 찾아봤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뭐 실험을 해봤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본인이 했던 노력들을 좀 더 강조하면서 학습에 대한 즐거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을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고등학생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학습 경험을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뭐 나는 몇 시간 공부를 했다, 뭐 어떻게 공부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이에요. 자, 2번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이게 중요합니다.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회 활동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1500자 활동 3개가 하나당 5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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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학생들마다 500자에 나의 어떤 의미를 담기에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한 750자씩 늘려서 2개 정도의 활동을 쓰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만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3개 이내니까 하나만 쓰는 거 의미가 없진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의 활동에만 너무 집중을 한다면 이제 구구절절한 표현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나의 감정 아니면 읍수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500자는 하나의 활동을 임팩트 있게 소개하기엔 너무 길어요. 그래서 3개가 가장 좀 이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활동은 주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어요? 당연히 나의 진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나의 진로 탐색에 의미 있었던 혹은 나의 진로를 확고하게 해주었던 혹은 내가 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혹은 또 내가 진로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들을 학교에서 의미를 두고 열심히 했던 이런 활동들 중심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로 나오는 활동이 꿈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동아리 활동이 이번에 영역에 많이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활동에서도 이런 의미 있는 활동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의미가 없지만 나한테는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장애인의 날 뭐 이런 활동들도 나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유니세프 활동들도 나한테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무엇을 전공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계열, 인문계열에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이런 활동들도 2번 활동에 넣죠. 그리고 본인의 리더십을 좀 의미 있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학생회 활동 아니면 학교 임원
이런 활동들을 이번 활동에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학생회에 당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관위 활동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멋있고 남들 보기에 뭐 수려한 이런 활동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내 진로와 관련지어서 나올 수가 있다. 혹은 또 진로 탐색 활동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죠. 학교에 따라서는 진로 인터뷰 같은 경우도 하는 학교가 있고, 혹은 어느 날짜를 정해서 지역사회와 공조해서 하는 그런 진로 활동들도 있단 말이죠. 또 학교에서 진행하는 캠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종합의견이나 혹은 이제 독서 모임, 토론 그런 활동들이 또 이번에 활동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동아리, 자율활동, 종합의견, 진로, 봉사활동. 이제 봉사활동은 사실 이번에 많이 넣는 경우가 없는데, 의대나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봉사활동도 의미 있는 이번 활동이 될 수 있는 거죠. 3번은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당연하게도 조직 활동할 때 네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타인과의 갈등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인성이 뛰어나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조직 활동에 참여하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가 각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협력을 하기 위해서 나눔도 하고 배려도 해야 되는 거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일어난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주제별로 이 자소서를 쓴다라기보다 하나의 모티브로 이 모든 것들이 담길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은 많은 친구들이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글감들을 많이 씁니다. 대체로 체육대회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합창대회, 아니면 학교 축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부특기 사항에서도 이 소스를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 수행평가. 사실 이 수행평가할 때 우리 친구들이 놓고 가느냐 혼자 가느냐 이걸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행평가 자체가 참 협력하기 힘들고 나 혼자 가야 되고 하는 아이만 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수행평가 쓸 게 없어요. 막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재학생들이 본다면 수행평가조차도 내가 이 친구들과 잘 협력해서 가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3번의 소스가 될 수 있다.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는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1번, 3번은 뭐 굳이 자신의 꿈을 막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를 보면 자소서에 드러나 있어요. 내 꿈에 대한 간절함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완수해야 되고, 그래서 친구들을 독려해야 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되고, 학습도 나한테 필요한 학습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1, 2, 3번이 대체로 꿈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도저히 내가 매칭시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 1번은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 학습 역량, 학습에 대한 즐거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고, 3번은 단체 활동, 조직 활동을 할 때의 나의 역량, 나의 역할 혹은 내가 지향하는 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번은 무조건 내 진로와 관련 있는 내 진로에 영향을 미친 그런 활동들로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